안녕하세요. 이제 토요일입니다. 예. 이제 다들 이제 주말이라고 이렇게 좀 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, 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직종에 있으셔서, 예. 또 평일하고 다를 바 없이 계속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예. 이제 어제 이제 한국 기준금리가 이제 1.25%로 이제 오르고 난 이후에도, 예.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하고요. 예. 한국은행 총재가 1.5%도 기준금리가 되게 높은 게 아니다. 뭐 더 올려야 된다. 이런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이제 내비치고 있죠. 예. 그래서 뭐 1.25%인 지금 상태에서 뭐 앞으로 뭐 두세 차례, 실제로는 세 차례까지 이렇게 올려서 연말에 2%까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시중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. 예. 뭐 최소 1.75%까지는 올릴 거다라고 이제 시장을 전망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이주열 총재가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다, 뭐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시중금리는 이제 되게 높아지고 있죠. 사실상 2022년 상반기에 7%가 될 거다. 그리고 하반기에 8%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기준금리가 2%인데 시중금리가 8%까지 오른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일 수도 있지만, 은행들이 뭐 각종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출자들의 이제 목을 쪼겠다라는 이제 이 입장이죠.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든 뭐 금융위원회든 뭐 그것들을 뭐 제재할 생각도 없지요. 예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어제가 금요일이었는데 벌써 뭐 한국은행에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니, 이건 조금 더 사항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미국의 상황,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상황, 뭐 세세하게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, 그리고 한국의 이제 경제 상황이 사실상 되게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. 예. 저금리 시대는 이제 사실상 저물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더 확실한 거죠.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기준금리가 5%대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, 뭐 최근 이제 몇 년 전으로 이렇게 이전으로 이렇게 보면 뭡니까? 기준금리가 뭐 3.25%였던 때도 있었고요. 그렇게 따져보면 그 수치까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예. 그렇게 보시면은, 죄송합니다. 참 머리를 감고 이제 안 말리고 이제 찍다 보니까 이러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사실상 이제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뭐 상황이 이제 실물 경제 상황이 되게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. 예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개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라는 걸 좀 더 이제 엄중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왜 확실히 금리가 오르면,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건 뭐 그거에 선행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, 물가 때문에 뭐 되게 이제 생활비에 이제 바로 이제 영향을 이제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이제 긴축 모드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. 사실상 그래야지만이 좀 나아질 수가 있지.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한국은행 총장이 1.5% 기준금리가 1.5%라고 해도 이걸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1.5%는 1도 아니다. 그 이상으로 이제 엄청나게 올릴 거다.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, 지금 이제 시중에서는 조금씩 뭐 기준금리가 뭐 얼마가 될 거다. 그로 인해서 경영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, 조금 음,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태도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예. 이제 더 이상 뭐 영끌하고 비투하고 해서 무리하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자산시장에 함부로 투자하는 모습은 이제 줄어들 거예요, 대거.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안 되는 거죠, 그렇게. 예. 사실상 뭐 예전에는 이제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격에 비추어서
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개개인들의 그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해서 이제 대출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은 이제 뭐 가정주부 같으신 분들,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대출이 이제 더더욱 어렵다라고 이제 보면 맞죠. 예.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.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고, 그 바뀌어가는 세상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또 그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되는 거고요. 한국이 어떻게 바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, 그리고 어떤 사회가 될지에 대한 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좀 잘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일본 사회가 되게 팍팍해지고 되게 남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뭐 함부로 이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두는 거는 뭐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걸 다 파헤치고 그걸 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못 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놔뒀던 거죠. 그냥 적당히 그냥 묻어두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뭐 가족 간의 불화도 엄청 났을 거고요. 예. 뭐 너무나 많은 갑질, 괴롭힘, 뭐 강요, 억압 이런 것들이 넘쳤을 거라는 거죠.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뭐 학교를 졸업하고도 뭐 비정규직에 정정건강하던 사람도 많았었고 뭐 용가 쪽에 빠져드는 사람들, 야쿠자가 되는 사람들, 뭐 도둑질하는 사기꾼이 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죠.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 우리 좀 더 예의주시하고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. 빛도 영끌이 저문다. 뭐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.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거죠. 아,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? 이런 고민들을 이제 종종 하는 거죠. 제가 볼펜을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. 예전보다는 이제 쓰는 이제 노트에다가 쓰는 이제 양을 좀 되게 줄였죠. 한때 이제 저도 이제 노트에 이제 글 쓰는 걸 엄청 집착하다가 그걸 조금 바꿨던 게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 쓰는 걸로 바꿨었던 거고. 또 지금 와서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연찮게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또 알게 돼서 또 여기에 또 나름의 유튜브에 나름 이렇게 흥미, 묘미를 또 알게 돼서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데요. 이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글 쓰고 블로그에 쓰고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어떻게든 좀 제가 살고 있는 제 영역에서 제 분야에서 오래오래 머무러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예. 제가 뭐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얘가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배워놔야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더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어, 나의 재능을 좀 최대한 그 현재 상황에 좀 최적화되게끔 좀 해놓고 싶은 거죠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됐건 아니면은 회사를 떠나서 제 사업을 하든 그걸 저는 통틀어서 이제 제 생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제 생업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. 쉽지 않고 힘들고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뭐 매일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응하고 항상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감사하면서도 버텨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 하게 됩니다. 예. 그래야지만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좀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. 뭐 제가 할 수 있는 제 범위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활 습관, 생활 태도를 좀 이제 갖춰 나가 볼 생각입니다. 어차피 뭐 제가 받는 월급에서 상당수는 이제 생활비로 이제 들어가죠. 이제 주거 비용 아니면 뭐 이자 비용 뭐 식비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이제 각종 교육 비용 뭐 이런 것들 따지면 사실상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거든요. 예. 그나마 이제 제가 제 명목으로 이제 용돈을 받는데 그 용돈 받는 금액에서 이제 식비를 쓰고 뭐 남은 금액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두는 편인 거죠.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살고 있는데
뭐 특별하게 뭐 더 이렇게 뭐 나올 구멍 같은 건 없는 거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, 그런 처지 안에서 좀 어떻게든 나름의 이제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고,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는 거고요. 이런 활동들, 뭐 또한 이제 책을 읽고, 뭐 노트에 글을 쓰고, 이런 모습 자체가 저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가끔씩은 합니다. 예, 이게 발판이 되어서 어, 나중에 저의 또 하나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예, 그러고 싶고요. 예.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,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생활인이기 때문에, 그 생활인으로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, 좀 어떤 재능이 있을지 아직도 잘 몰라서 이제 계속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,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. 예. 좀 잘 살고 싶은 거죠. 잘 살고 싶고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좀 부리고 싶은 거죠. 근데 저도 이제 사고를 몇 번 쳐서 그 사고 때문에 이제 지금 되게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직장을 잃지 않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, 그래도 좀 어, 매달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라는 거,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. 물론 몇 차례 회사를 옮기면서 조금 뭐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,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, 이런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 더 하는 거죠. 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, 저도.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, 유튜브에서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걸로도 뭐 용돈이 좀 생길 수 있을까? 뭐 10년 뒤에는, 20년 뒤에는 이걸로 뭐 어차피 한 20년 뒤가 되면 뭐 저도 이제 뭐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, 그때쯤 되면 나름 그래도 이걸로 뭐, 뭐 아주 작은 뭐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은 생길 수 있을까? 이런 상상들은 사실 합니다. 예. 별 생각 다 하죠. 예. 근데 뭐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저대로도 이제 계속 배우고 깨우치고 깨닫고 하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죠. 왜냐면 뭐 유튜브 영상 때문에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, 어떤 말을 좀 하면 좋을까,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경제 뉴스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. 보고 여기서 내가 관심을 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,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. 예.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가 이제 되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예적금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어서 어, 자기 돈을 가지고 뭐 예적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또 생각들이 또 있더라고요. 한쪽에서는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가 늘어서 부담이고, 또 다른 쪽에서는 예금 이자가 또 늘어서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,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좀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자기 생활 범위 내에서 살고 무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충격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거죠. 기준금리, 지금은 이제 뭐 경제뉴스 열면 기준금리 얘기가 대부분이에요. 기준금리 아니면 이제 미국 연준의 뭐 긴축, 뭐 인상,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. 사실상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의 뭐 집을 사야 됩니다, 아니면은 뭐 30살에 30억을 벌었습니다, 뭐 500만 원으로 뭐 20억을 뭐 벌었어요, 뭐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되게 유혹하는 그런 뉴스들은 조금은 준 것 같아요. 조금은. 뭐 제가 지금 이제 뭡니까, 주말에 이제 이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들이 조금 드네요. 예. 앞으로 좀 어떻게 살면 좋을지,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저도 이제 제 스스로한테 계속하죠. 계속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, 제가 이제 뭐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나미 153 볼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모나미 153 볼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결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갖는 거죠.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이제 검은색 7자루가 1,000원이에요. 한 자루에 한 150원 정도 꼴인 거죠. 140 몇 원인데. 근데 제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일본제 이제 볼펜 가격이 10배죠. 1,500원 하죠. 1,500원, 1,800원. 근데 이제 10배 차이가 나는데 저한테는 가성비는 모나미 153 볼펜이죠. 물론 최근에 뭐 조금 다른 볼펜들도 쓰긴 하는데, 기본적으로 모나미 153 볼펜을 한 만 원을 가지고 한 70자루를 사놓으면 만 원이잖아요. 1년이 뭡니까? 한 2년을 쓰는 것 같은 거죠.
근데 제트스트림 볼펜을 사놓으면 10,000원으로 몇 자를 살까요? 10,000원으로 한 6, 7개 삽니다. 6, 7개 사면은 얼마를 쓴다? 몇 달 쓰는 거죠. 몇 달 대 몇 년인 거죠. 아, 고작 볼펜 하나뿐인데 그 볼펜으로도 되게 소비를 줄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.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먹일 이제 식비를 이렇게 뭐 대폭 줄이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어렵고, 식품이 아닌 비식품 쪽에 이제 소비는 어떤 식으로든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더욱 들어서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, 최근에는 당근마켓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봅니다. 당근마켓 들어가서 보면서 좀 그냥 그래도 이제 중고로 좀 살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? 우리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품목들, 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화폐 이래 가지고 그 한국은행 이제 기념주와 70주년 이렇게 해 가지고 지폐하고 동전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게 있어요. 그게 저도 이제 그 뭡니까? 그 응찰을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못 샀거든요. 네. 그게 원래 11만 5천 원이었어요. 11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뭐 시중에 보니까 뭐 30만 원, 40만 원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뭐 30만 원, 4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고,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한 20에서 한 20만 5만 원 정도 이내로 이제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이 되면 그때는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연결권 아니면 기념주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좀 계속 좀 모아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계속 주식을 해왔던 놈이라 주식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주식은 보고 있고,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은 있고요. 근데 그 종목들을 또한 저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평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려는 생각이죠.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돈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저런 생각들 이제 이번 영상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됐는데요. 예. 뭐 확실한 거는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라 개개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, 태도를 좀 갖춰 놓는 게 필요할지인 거죠. 근데 어떤 식으로든 좀 아껴 쓰고 저축하고 절약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갖춰 놓는 게 제일 필요한 거죠. 그 습관을 이제 갖춰 놓은 데까지는 한동안은 좀 불편할 겁니다.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? 하고 되게 구질구질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이 더 들 텐데, 그렇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는, 바꿔 나가는 그런 습관을 또 갖춰 놓으면 또 그대로 또 나름 살만할 겁니다. 예.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최근에는 제로페이를 이제 매달 사서 이제 제로페이로 한 20만 원 정도에 이제 사놓는 거죠. 사놔서 이제 월 한 20만 원 정도 제로페이로 쓰고, 물론 아직까지는 제로페이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로페이 좀 쓰고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 쇼핑 조금 하고 뭐 이래저래 좀 이제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예. 뭐, 뭐 제로페이는 이제 사는 순간 이제 10%를 이제 할인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% 할인받은 가격으로 뭐 좀 할인이 좀 많이 되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좀 이용하면 또 우리 가게는 크게 보탬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지금 움직이는 거죠. 예. 아직 뭐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이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적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. 예, 그런 분들의 좀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좀 금세 좀 나아질 것 같진 않은 거죠.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어쩌면 2022년 뭐 올해도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. 예, 좀 나아져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들은 좀 계속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뭐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서 그 때문에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감당이 안 돼서 사람들의 이제 서민 일상생활들이 이제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좀 많이 걱정입니다. 많이 뭐 당장 뭐 걱정이라는 게 뭐 제가 뭐 저 같은 이제 소시민 되게 뭐 일개 이제 한 개인이 나라 전체보다는 뭐 저는 또 솔직히 뭐 제가 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생활 이제 살림살이에 이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그런 염려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. 예. 뭐 비단 뭐 저만 내 얘기는 아닐 겁니다. 예. 뭐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뭐 차질이 생겨가지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생각하면 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생활 씀씀이 더 줄여야겠다, 좀 더 아껴야겠다,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이제
돌아가게 되는 거죠. 그건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니까 뭐 다들 어떤 식으로든 좀 더 현명하게 절약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뭐 그런 절약하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뭐 유튜브 영상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잘 찾아보고 좀 참고해서 자기한테 맞게끔 좀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도 그냥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옛날같이 이제 저금리가 아닐 거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대출을 또 뭐 최대한 하지 않고 최대한 신중하게 좀 사는 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기분 좋게 열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